새벽 6시. 경북 안동의 낡은 단독주택. 박철수 70세는 허리 통증에 잠에서 깼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힘겹게 일어섰다. 또 시작이구나.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 파스를 찾아 허리에 붙였다. 차가운 감촉이 통증을 조금 가라앉혔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간 철수는 싱크대 앞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을 들여다봤다. 이른의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난 주름진 얼굴, 움푹 들어간 두 눈, 그리고 군데군데 희끗희끗한 수염. 면도를 한 지도 일주일이 넘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한 통, 된장,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보리밥 반 공기. 그게 전부였다. 찬밥에 고추장을 한 숟가락 올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대충 비볐다. 식탁에 앉았다. 텅 빈 맞은편 의자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 순자. 그녀가 있었을 때는 이 시간에도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은 있었다. 철수는 고개를 돌려 거실 장롱 위에 놓인 아내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나 오늘도 괜찮으니까 걱정 말아요. 물 한 잔을 따라 사진 앞에 놓고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찬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지만 목이 메어 넘기기가 힘들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11월 하순에 찬 공기가 틈새로 스며들었다. 철수는 낡은 패딩을 걸치고 작은 마당으로 나갔다. 텃밭에 배추 몇 포기가 자라고 있었지만 제대로 돌보지 못해 벌레 먹은 잎이 많았다. 허리를 숙여 배추를 살피는 순간 또다시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치고 올라왔다. 아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 손으로 허리를 누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1분쯤 지나자 천천히 통증이 가라앉았다.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안방 옷장을 열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다. 20년 전에 산 검은색 정장 한 벌, 10년 전 딸이 사준 회색 잠바, 그리고 매일 입는 낡은 작업복 2벌. 이게 전부구나. 한숨을 내쉬며 옷장을 닫았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탁자 위에 놓인 액자 속 딸 지은의 사진이 보였다.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는 그녀. 5년 전 아내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다. 바쁘겠지. 괜히 짐이 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오전 9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아버지. 딸 지은의 목소리였다. 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철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지은아.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냈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그런데 아버지,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철수는 깜짝 놀랐다. 5년 만에 온다니.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지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남자친구 데려가도 될까요? 철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남자친구. 딸이 사귀는 사람을 데려온다고. 그래, 좋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토요일 오후 2시쯤 갈게요. 알았다. 전화를 끊은 철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남자친구를 데려온다고. 이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철수는 벌떡 일어나 다시 옷장을 열었다. 20년 전 정장을 꺼내 펼쳐봤다. 곳곳이 해지고 나방 먹은 자국이 있었고 회색 잠바는 소매가 닳아있었다. 이걸 입고 어떻게 사위를 볼 수 있나. 한숨을 내쉬며 옷을 도로 넣었다. 오후가 되어 철수는 이웃집 김할아버지를 찾아갔다. 70대 중반인 그는 허리가 굽었지만 정정한 편이었다. 철수 씨, 무슨 일이야? 김 형님. 혹시 괜찮은 옷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에 딸이 남자친구 데려온다는데. 김할아버지는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우리 체격이 비슷하니까 뭐 하나 찾아보지. 들어와. 김할아버지네 옷장을 열자 깔끔한 옷들이 걸려 있었다. 그는 감색 정장 한 벌을 꺼냈다. 이거 내가 5년 전에 큰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건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입었어. 가져가. 고맙습니다, 형님. 그런데 철수 씨 신발은? 철수는 순간 얼어붙었다. 신발을 생각하지 못했다. 집에 있는 건 낡은 운동화 한 켤레뿐이었다.
신발도 빌릴 수 있을까요? 김할아버지는 신발장을 열었다. 검은색 구두 한 켤레를 꺼냈다. 이것도 가져가. 딸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되지. 정말 고맙습니다. 철수는 옷과 신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입어봤다. 다행히 사이즈가 맞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해 보였다. 면도를 해야겠어. 욕실로 가서 낡은 면도기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수염을 밀었다. 곳곳에서 피가 났지만 참았다. 면도를 마치고 다시 거울을 봤다. 조금은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날 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순자야. 우리 딸이 남자친구 데려온대.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사위를 봐야 하나. 창피하지 않게 해야 할 텐데. 아내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시작했다. 거실 바닥을 쓸고 닦고 먼지가 쌓인 가구들을 정리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부엌도 깨끗이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싱크대를 닦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에 3만 원이 전부였다. 철수는 그 돈을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30분을 걸어 재래시장에 도착했다. 과일 가게 앞에 섰다. 사과 한 박스가 2만 원, 배 한 박스가 3만 원이었다. 사과 5개만 주세요. 5개요? 박스로 사면 싼데. 아니요, 5개만. 7천 원을 내고 사과를 샀다. 정육점 앞을 지나갔다. 한우 등심이 100g에 5천 원.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었다. 결국 철수는 닭 한 마리를 사고 1만 원, 채소 몇 가지를 샀다. 6천 원. 지갑에 남은 돈은 7천 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다.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다. 허리가 욱신거렸다. 집에 도착해서 닭을 손질하고 백숙을 끓이기 시작했다. 물이 끓는 동안 철수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어봤다. 넥타이를 매려다가 매는 법을 잊어버려 포기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확신이 없었다. 금요일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이면 딸을 만난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딸의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어떤 사람일까? 서울 사람이겠지. 나 같은 시골 늙은이를 무시하진 않을까? 걱정이 꼬리를 물었다. 토요일 아침 7시. 철수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다시 한번 집안을 점검했다. 거실 바닥을 한 번 더 닦고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했다. 백숙은 새벽부터 다시 끓여서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다. 오전 11시 철수는 샤워를 했다.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면도도 다시 한번 깔끔하게 했다. 정장을 꺼내 입었다.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는 손이 떨렸다. 구두를 신고 거울 앞에 섰다. 그래도 좀 나아 보이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초라한 시골 노인으로 보였다. 정오가 되었다.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다. 의식까지 아직 2시간이나 남았고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다. 오후 1시 철수는 백숙을 한 번 더 확인했다. 불을 약하게 줄이고 뚜껑을 덮었다. 사과를 깨끗이 씻어 접시에 담고 차도 준비했다. 오후 1시 30분 철수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순자야, 지켜봐줘. 내가 잘할 수 있게. 시계를 봤다. 1시 50분. 철수는 대문 앞에 나가서서 마을 입구 쪽을 바라봤다. 아직 차는 보이지 않았다. 2시 정각. 멀리서 검은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철수는 그 차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차가 대문 앞에 멈췄다. 운전석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다. 조수석에서 지은이 내렸다. 아버지. 지은이 달려와 철수를 껴안았다. 5년 만에 만나는 딸. 철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잘 왔다. 아버지, 이쪽은 제 남자친구 강민호예요. 민호가 다가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호라고 합니다. 철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
일을 해본 적 없는 손이었다. 반갑습니다. 박철수입니다. 들어가시죠.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호는 주위를 둘러봤다. 낡은 단독주택, 작은 마당, 시골집 특유의 분위기.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 민호의 시선이 철수의 오래되고 낡은 구두에 머물렀다. 빌린 것이 티가 났다. 거실로 들어갔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철수가 차를 따르는데 손이 떨렸다. 찻잔에 차가 조금 넘쳤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민호가 찻잔을 받아들었다. 한 모금 마시고는 주위를 둘러봤다. 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사진, 낡은 소파, 오래된 TV, 곳곳에 금이 간 벽지가 보였다. 아버님 여기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그러셨군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지은이 부엌으로 갔다. 아버지, 뭐 드실 거 준비하셨어요? 백숙을 끓여뒀다. 와, 아버지가 직접 끓이셨어요? 지은이 냄비 뚜껑을 열자 뽀얀 국물이 보였다. 우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철수는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꺼냈다. 백숙을 담으려는데 손이 또 떨려서 국물이 조금 흘렀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지은이 그릇을 받아 백숙을 담았다. 식탁에 백숙과 김치, 그리고 사과를 놓았다. 초라한 상차림이었다. 별로 준비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네요. 민호가 숟가락을 들었다. 백숙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정말 맛있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민호는 계속 철수를 관찰했다. 낡은 정장, 오래된 구두, 떨리는 손, 그리고 초라한 집. 철수는 그 시선을 느꼈다. 무시하는 눈빛일까 아니면 동정하는 눈빛일까? 가슴이 답답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다. 아버님,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쪽입니다. 민호가 화장실로 향했다. 지나가는 길에 안방 문이 열려 있어 슬쩍 안을 봤다. 낡은 이불, 오래된 장롱, 구석에 놓인 파스 몇 개. 가난한 노인의 방이었다. 화장실에 들어간 민호는 낡은 세면대와 금이 간 타일을 봤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거실로 돌아온 민호는 소파에 앉았다. 아버님, 여기서 농사 지으세요?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허리가 안 좋아서. 텃밭에서 조금만. 그러시군요. 침묵이 흘렀다. 어색한 침묵. 철수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딸의 남자친구와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서울 사람과 시골 노인. 너무나 다른 세계. 민호 씨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철수가 어렵게 물었다. 저는 아버지 회사를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요? 네.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재벌 2세. 철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이 그런 집안 사람과 사귀고 있었다니. 그러시군요. 철수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자신의 초라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오후 4시쯤 민호가 일어섰다. 아버님,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어도 될까요? 그러세요. 민호는 혼자 마당으로 나갔다. 벌레 먹은 배추, 시든 상추가 있는 텃밭을 둘러봤다. 대문 밖으로 나가 마을을 둘러봤다. 낡은 집들, 좁은 골목길, 시골 특유의 정적. 그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네, 접니다. 네, 지금 지은이 아버님 댁에 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쯤 후 민호는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요? 지은이 놀라며 물었다. 응급한 일이 생겨서 미안해. 철수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러세요. 조심히 가세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다. 민호는 차에 타기 전에 철수를 돌아봤다. 아버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 잘 가세요. 차가 출발했다. 철수는 대문 앞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자 철수는 힘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정장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거울 앞에 섰다.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그대로 비쳤다.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
소파에 주저앉았다. 백숙이 남은 냄비를 봤다. 거의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 사람, 나를 무시했을까?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은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전화도 문자도. 철수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역시 헤어진 건가? 철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딸의 연애가 깨진 것 같다며 자책했다. 금요일 저녁 핸드폰이 울렸다. 지은이었다. 아버지. 지은아. 아버지, 내일 다시 갈게요. 민호 씨랑 같이요. 철수는 깜짝 놀랐다. 다시 온다고? 왜? 무슨 일인데? 그냥요. 아버지 뵙고 싶어서요. 내일 오전 11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은 철수는 혼란스러웠다. 헤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온다니.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다시 집을 정리했다.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했다. 오전 11시 차 소리가 들렸다. 대문을 열고 나가니 지난번과 같은 검은색 차가 서 있었다. 민호가 먼저 내렸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다. 민호의 차 뒤로 트럭 한 대가 더 서 있었다. 저게 뭡니까? 아, 제가 준비한 겁니다. 들어가시죠. 현관으로 들어갔다. 트럭에서 사람들이 내려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철수가 당황해서 물었다. 아버님, 지난주에 집을 둘러보니까 불편한 것들이 많아 보여서요. 제가 조금 준비했습니다. 트럭에서 새 냉장고가 나오고 새 TV도 나왔다. 보일러 수리기사도 왔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봤습니까? 철수가 손사래를 쳤다. 아버님,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안 됩니다. 이건 너무 큰 겁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민호 씨 마음이에요. 받으세요. 하지만 민호가 철수 앞에 섰다. 아버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철수는 어리둥절한 채 소파에 앉았다.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도 원래 가난했습니다. 네. 철수는 깜짝 놀라 민호를 쳐다봤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일용직 노동자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아버님처럼 낡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어요. 여름엔 선풍기 하나로. 철수는 말없이 민호를 바라봤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3개월 동안 입원하셨죠. 그때 저희 집은 정말.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신문 배달을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지은이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가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낡은 옷을 입고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 집 가난하대, 제 아빠 일용직이래. 선생님들도 저를 다르게 대했어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단 한 분.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민호가 미소를 지었다. 그분은 절대 제 옷이나 신발을 보지 않으셨어요. 저를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셨죠. 어느 날 제가 준비물을 못 가져왔는데 조용히 당신 것을 빌려주시면서 민호야, 괜찮아. 누구나 깜빡할 수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그분 덕분에 저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난주에 아버님을 처음 뵀을 때 저는 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철수의 손을 잡았다. 낡은 옷을 입고 계셨지만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신 모습.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르시던 모습. 백숙을 끓여 기다리신 정성. 그 모든 것에서 저는 아버님의 진심을 봤습니다. 철수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리고 집을 둘러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분은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허리도 안 좋으신데 딸을 위해 청소하시고 음식을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민호도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서요. 철수는 민호를 꽉 껴안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고 지은도 울고 있었다. 잠시 후 민호가 철수에게서 떨어져 눈물을 닦았다. 아버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호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세요. 철수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 반지 2개가 들어있었다. 저희 결혼하고 싶습니다. 철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아버님의 허락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었다. 지은이를 제게 주십시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님도 잘 모시겠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어깨를 잡았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민호가 일어섰다. 고맙습니다. 우리 딸을 잘 부탁합니다. 철수는 지은을 껴안았다. 지은아, 좋은 사람 만났구나. 내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그날 저녁 새로 설치된 냉장고에는 민호가 사온 음식들이 가득 들어갔다. 새 TV에서는 또렷한 화면이 나왔고 보일러도 수리되어 집안이 따뜻했다.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철수가 다시 백숙을 끓였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다. 아버님 정말 맛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식사 중에 민호가 말했다. 아버님,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럴 필요까지야. 아닙니다.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을 제 아버지처럼 모시고 싶습니다. 철수는 또다시 눈물이 났다. 고맙습니다. 정말.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아버님, 혹시 서울로 이사 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울로요? 네. 저희 집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요.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제 집이고 아내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럼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밤 9시쯤 민호와 지은이 일어섰다. 아버지, 저희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다. 민호가 차에 타기 전에 철수를 꼭 껴안았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나도. 고맙다 아들. 차가 출발했다. 철수는 대문 앞에 서서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철수는 새 TV 앞에 앉았다.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돌렸다. 화면이 선명했다. 부엌으로 가서 새 냉장고를 열어봤다. 음식들이 가득했다. 거실 온도계를 봤다. 22도. 따뜻했다.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섰다. 여보, 봤어?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아버지처럼 대해준대.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여보. 우리 딸 잘 키웠어. 정말 잘 키웠어.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봄이 왔다. 철수의 텃밭에는 상추와 쑥갓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고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졌다. 민호가 데려다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덕분이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민호와 지은이 찾아왔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철수를 아버지라고 불렀고 철수는 민호를 아들이라고 불렀다. 5월 어느 토요일 민호와 지은이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아버지, 왔니?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지은의 손에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이게 뭐니? 아버지, 입어보세요. 쇼핑백을 열자 명품 브랜드의 새 정장이 들어 있었다.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아버지, 다음 주에 저희 결혼식이잖아요. 이거 입고 오셔야죠. 철수는 깜짝 놀랐다. 벌써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이것도요. 지은이 또 다른 상자를 꺼냈는데 새 구두였다. 얘들아, 아버지, 입어보세요. 사이즈 맞는지 확인해야죠. 철수는 방으로 들어가 새 정장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섰다. 완벽하게 맞는 사이즈, 고급스러운 원단, 반짝이는 새 구두.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아버지, 나오세요. 거실로 나갔다. 와, 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지은이 박수를 쳤다. 민호도 엄지를 치켜 세웠다. 역시 제 아버님이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철수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과찬이야. 아버지, 그리고요. 민호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건 뭐니? 청첩장이에요. 아버지가 직접 돌리셔야죠. 봉투를 열자 화려한 청첩장이 들어있었다. 이걸 내가. 네. 마을 분들께 돌리세요. 모두 초대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버지 딸 결혼식이에요. 당당하게 초대하세요. 철수는 청첩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다음 날부터 철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청첩장을 돌렸다. 김할아버지네 먼저 갔다. 김 형님, 저희 딸 결혼합니다. 오, 축하해. 그 서울 양반이랑? 네. 좋은 사람입니다. 청첩장을 건넸다. 김할아버지가 받아들고 펼쳐봤다. 어머, 서울 특급 호텔에서 하네. 대단한데? 형님, 꼭 오셔야 합니다. 그럼 가야지. 정장 입고 갈게. 의장네도 갔고 슈퍼주인 아줌마네도 갔으며 마을 회관에도 청첩장을 붙였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축하해요. 딸 잘 키웠네. 우리도 초대해줘서 고마워. 라며 축하해줬다. 철수는 가슴이 벅찼다. 결혼식 전날 민호가 큰 승합차를 몰고 왔다. 아버지, 마을분들 모시고 갈 차입니다. 내가 이것까지. 당연하죠. 제 결혼식인데요. 결혼식 당일 아침. 철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새 정장을 입었다. 구두를 신고 거울 앞에 섰다. 순자야, 보고 있어? 우리 딸 시집 가는 날이야. 아내 영정 앞에 절을 했다. 오전 9시 승합차가 도착했고 기사가 내려서 철수에게 인사했다. 사장님께서 아버님을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편히 타십시오. 마을 회관 앞으로 가니 김할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 15명이 말끔한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차 타십시오. 승합차에 모두 타고 서울로 향했다. 차 안에서 마을 사람들이 박씨 사위가 대단한 사람이래. 건설회사 하는 집안이라던데. 그런데 박씨한테 정말 잘한다더라. 요즘 박씨 집에 냉장고도 새로 들어오고 TV도 바뀌고 그랬대라고 수군거렸다. 철수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3시간 후 서울의 특급 호텔에 도착했다. 화려한 호텔 외관, 넓은 주차장, 반짝이는 유리문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입을 벌렸고 로비로 들어가자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에 더욱 놀랐다. 아버님! 턱시도를 입은 멋진 모습의 민호가 달려왔다. 잘 오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VIP 대기실로 안내했고 고급스러운 소파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다. 마을분들 편히 계세요. 식사는 최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민호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철수는 지은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버진로드를 걸으며 눈물이 났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미안하다. 아빠는 최고예요. 사랑해요. 단상에 올라 민호에게 지은의 손을 건넸다. 잘 부탁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철수는 객석에 앉아 있었다. 민호 쪽 하객들이 수백 명이었고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한우, 랍스터 등 최고급 요리들이 나왔고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먹었다. 박씨, 대단한데 시집 보냈네. 사위가 정말 괜찮은 사람 같더라 라는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식이 끝나고 민호와 지은이 철수에게 왔다. 아버지,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찾아뵐게요. 그래, 잘 다녀와라. 아버지, 외롭지 마세요. 일주일 후면 다시 올게요. 알았다. 걱정 마라. 두 사람을 배웅하며 철수는 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저녁이 되어 마을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니 텅 비어 있었지만 쓸쓸하지 않았다. 새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꺼내고 새 TV를 켰다. 따뜻한 보일러가 집을 데워주고 있었다. 아내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봤어? 우리 딸 시집 잘 갔어. 사위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시골 늙은이를 무시하지 않고 아들처럼 대해줘.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여보. 우리 딸 잘 키운 것 같아. 2주 후 토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리고 민호와 지은이 들어왔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잘 다녀왔니? 네. 정말 좋았어요. 민호가 큰 가방을 들고 와 아버지, 선물이에요라며 가방을 열자 편한 집에서 입을 수 있는 고급 새 옷들이 들어있었다. 저녁을 함께 먹었다. 철수가 끓인 된장찌개를 민호가 아버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며 밥을 한 그릇 더 먹었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아버지, 제가 하나 제안이 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철수는 뭐니? 라고 되물었다. 저희 회사에서 이 마을에 실버타운을 지으려고 합니다. 실버타운? 네. 어르신들이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곳이요. 의료시설도 갖추고 문화센터도 만들고. 철수는 놀랐다. 이 마을에? 네. 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혼자 사시면서 불편한 점이 많으실 텐데 함께 모여 사시면 외롭지도 않고 서로 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게 되겠니? 이미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내년 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철수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까지. 제가 더 감사하죠, 아버님. 아버님께서 저를 아들로 받아주셔서요.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밤이 되어 민호와 지은이 돌아갔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차가 떠난 후 철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순자야, 우리 딸 정말 행복해 보이지? 사위도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철수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자신의 초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딸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 사위가 존경하는 장인어른.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새 TV를 켜고 편안한 소파에 앉았다. 따뜻한 보일러가 집을 데워주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아이들, 곧 지어질 실버타운, 그리고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철수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된다.